그 중요한 순서로 제일 첫 번째는요, 혈변입니다. 혈변이 보이면 무조건 대장 내시경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장암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대장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대장암일 수 있다, 막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보 같지 않은 정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영상 뒤편에 정말 하나마나한 그런 조언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대장암이다 라고 하는 정말 정보 같지 않은 정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이후 남성 암 중에 대장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죠. 예전에는 폐암, 흡연을 많이 하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위암, 우리 한국 음식에 맵고 짜고 한 음식 때문에 위암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에 오면서 우리의 먹거리들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이 점점 늘더니 이제는 남성에 있어서는 1위를 차지하는, 아주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대장암은 서양의 병이었죠. 서양 식습관, 고기 위주의 그런 식습관, 탄수화물과 섬유소보다는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그런 식단을 가진 서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식습관은 어땠습니까? 김치를 비롯한 나물과 같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어쩌다 한번 정말 특별한 날 고기를 먹는 그런 식습관이 있었는데요. 80년대, 90년대 경제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우리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이 매우 발달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수입이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소비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축산업도 발달하고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 동양인들은 장의 특성상 식물의 식이섬유에 적합한 그런 장의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식습관이 바뀜으로써 해서 동양인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던 질병인 대장암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동양인들이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고 즐겨 먹게 된 거는요, 100여 년도 되지 않죠. 사실 우리나라는 100여 년이 뭡니까? 3, 40년이 됐을까요? 2024년이니까 한 80년대 중반부터 한 40여 년이 됐나 보네요. 그 전에는 고기 구경하기 어려웠죠. 달걀도 겨우 먹을 수 있었던, 고기란 거는 국이라든지 장조림이라든지 해가지고 그 국물 위주로, 아니면 짜게 만들어서 장조림만 한 조각에 밥 몇 숟가락씩 먹고, 밥도둑이라고 하죠. 밥도둑이라는 것이 뭡니까? 맵고 짜서 조금만 먹으면 밥을 이만큼씩 먹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기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대장암은 훨씬 적었다는 거죠. 그 많은 나물들, 김치도 굉장히 주요한 반찬 중에 하나였죠. 김치 없이는 밥을 먹는 걸 상상을 못했을 정도인데, 지금 김치 소비량을 한번 보세요. 김치가 건강식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왜냐면 맵고 짜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덜 짜게 만들고 덜 맵게 만들면 그것도 역시 좋은 식품이거든요. 유산균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어쨌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성한 식단을 꾸몄다면은 80년대 중반 이후 88 올림픽, 90년대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어때요? 고기 반찬, 고깃집에 많이 가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죠.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어디 나가 외식을 하는 일도 적었지만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다? 이런 일도 상당히 적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뭐 좀 마땅치 않은 고깃집에 가게 되죠. 어찌됐건 이런 문화적,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대장암이 급격히 늘어났고, 대장암으로 인한 어떤 환자들 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밖에 못 나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보던 와중에 20대 청년이 이제 대장암 투병 일지를 이제 유튜브로 올린 걸 봤는데, 그분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군대에서 이상 증상들이 있었는데 병원을 4군데 정도 다녔다고 하죠. 부대에 있는 군대 통합병원에 갔고, 거기서 잘 낫지 않아서 부대에서 외출시켜줘서 외부 병원에 갔었고, 또 집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갔었고. 근데 전부 이제 젊은 청년이니까 변비다, 뭐 치질이다, 뭐 이렇게 했었나 보는데,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젊은 친구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 가는 와중에 변을 며칠 동안 못 보고, 그래서 화장실에 급하게 갔는데, 가는 과정에 급하게 내려서 건물 화장실에 갔는데 대량의 출혈과 함께 변이 이제 한꺼번에 나온 거죠. 그래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가지고 응급실 갔더니 대장암 4기다, 말기다, 손 쓸 수 없다. 그래서 뭐 항암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이거 발견하고 한 1년을 못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증상을 호소했단 말이에요. 변이 안 나오고 입맛이 없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군의관, 통합병원 의사, 군대 외부 병원 전역하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전부 이런 얘기를 해도 암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결국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서 암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최초로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암 전조 증상, 대장암 전조 증상 해가지고 빼빼 마르고 변이 안 나오고 이러면 벌써 늦습니다. 이걸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말기 증상이죠, 말기 증상. 이걸 말해줘서 뭐해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의 증상들인 거죠. 그래서 체중 감소, 그 다음에 변이 막힐 정도의 어떤 큰 암덩어리면 이미 이건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맨 이런 뭐 낚시 같은 내용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서 제가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한두 가지 있다, 혹은 어떤 증상은 한 가지만 있어도 반드시 내시경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과정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발견하는 것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 인생에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순서로 제일 첫 번째는요, 혈변입니다. 혈변이 보이면 무조건 대장 내시경을 해보세요. 대장 내시경을 했다가 대장암이 아니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더 기쁜 일입니다. 암이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게 아니죠. 이게 말기까지 가지 않도록 아주 극초기에 발견하면 이거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혈변이 있다, 무조건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나머지 증상들은요, 다 약간 대동소이하고 약간 중요도가 비슷하니까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배변 습관이 바뀝니다. 매일 어떤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을 때 패턴이 바뀌어요. 오전에 나오지 않고 뭐 이런 패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변의랑 가스 찬 것과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이 마려서 화장실 갔어요. 근데 가스만 계속 나오고,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변의인지 가스인지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 전에 그게 잘 구분되죠. 이거는 대변이다, 이거는 방귀다. 이런 배변 습관의 변화. 또 한 가지는 항문에 소양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장암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대장에 염증이 궤양이 되고
궤양이 암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어떤 대장 항문에 어떤 이상 감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또 항문의 소양감, 가려움증이죠. 이상하게 항문 주변이 가렵다. 이때도 한번 대장 내시경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혈변이 있으면 무조건 가라. 대변 습관이 바뀌고 이게 대변인지 가스인지 분간이 잘 안 갈 정도의 어떤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다. 또 가보시길 권하고, 항문 주변에 소양감이 있다. 이때도 한번 가보시고, 또 특징적인 게 가스, 방귀 냄새가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장에서의 어떤 그 발효됐을 때 그런 방귀 냄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유쾌한 냄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구수한 듯한 그런 냄새일 수가 있는데, 대장암이 있는 경우 장내 위생관 환경이 바뀌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불쾌하고 악취가 나게 돼요. 악취. 아이들 방귀 냄새 굉장히 그냥 귀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악취라면은 이 대장암에 있을 때 그 방귀의 악취는 정말 뭐가 썩는 듯한 그런 아주 불쾌한 방구 냄새 중에 엄청 너무나 그 독한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 그리고 아주 모호한 증상이지만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피곤하다. 이럴 때 또 대장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장암의 전조 증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혈변, 이거는 무조건 검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배변 습관의 변화, 변인지 가스인지 잘 구분 못하겠다든지, 가스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든지, 항문 주변에 가려움증, 소양감이 있다든지, 그리고 아주 모호하지만 피로감이 지속될 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대장암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물론 번거로워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대장암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장암 이제 검사하기 전날 그 며칠 전부터 깨라든지 아주 소화 안 되는 음식들 먹지 말고 고춧가루 같은 것들도 좀 덜 먹고, 왜냐면 대장이 깨끗하게 보여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죠. 그 다음에 제일 고역인 건 검사 전날 새벽에 하제, 즉 설사를 일으키는 약을 먹게 되는데요. 이게 예전에는요 먹기가 훨씬 더 고약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맛 나는 가루를 탄 물을 이제 2리터를 마셔요. 2리터. 하루에 2리터 먹기도 고역인데 그 짧은 시간에 2리터를 먹습니다. 맛이 엄청 고약해요. 막 구역질이 나요. 먹고서 빨리 그 인스턴트 커피 알갱이를 2알을 삼켜라, 빨대로 먹어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는데 요새 그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한 1리터는 먹어야 됩니다. 맛도 많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좀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찝찝한 맛에다가 막 단맛도 넣고 해가지고 엄청 미식거리거든요. 이런 고역, 그리고 그걸 다 먹고 나면 이제 화장실에 계속 들락거리죠. 수도꼭지 틀은 것 같은 그런 막 대변, 이런 과정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 생명과 비교해보면 이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있으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볼 것을 강력히 조언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조 증상 중에 몇 가지가 나한테 해당된다. 꼭 검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장암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